네, 방금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3월 13일입니다. 13일이 금요일이죠. 오늘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는 범위가,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너무 앞에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설명할 게 없나 싶을 정도인데, 네,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금조달 계획서, 서울에서 집을 한번 매입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작성해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를 서울 중위 가격이 거의 뭐 6억대 넘어가니까요. 대부분 다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집을 취득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한 번쯤은 작성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작성 안 해보신 분들도 지방에는 꽤 있잖아요. 수도권 지역에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이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만큼 이제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실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자, 자금조달 계획서는 그렇습니다. 집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국가에서 확인해 보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제재를 가하게 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이죠. 2020년 3월 13일 금요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출 대상 지역,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 투기과열지구라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증빙 자료도 첨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또한 신고 항목들도 상당히 좀 구체화되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더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오늘 계약분부터는 자,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살펴보면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25개구를 포함을 해서 뭐 하남이나 과천이나 성남 분당에, 또 광명, 그리고 지방에는 세종, 대구, 수성까지 해서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44곳하고 지방에 있는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까지 포함해서 45곳, 45곳에 대해서 주택을 매입을 할 때 3억 원 이상이 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인 지방에서도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의무입니다. 자, 결론은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증빙 자료를 제출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해당되는 부분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셔가지고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곳이죠. 9억 원을 초과한 것. 3억 원이나 6억 원은 이상이지만 이 부분은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괜찮은 것이죠.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우리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제출할 때 작성했던 항목별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따르니까 그 점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증빙 자료 제출만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할 때, 그러한 아파트를 사셨을 때, 매입을 하셨을 때 증빙 자료만 15종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빙 자료 모두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보면 증빙 제출 서류,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하는 유형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금,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차입금, 그러니까 빌린 돈이죠. 만약에 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금융기관 예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취득을 한다, 아니면 증여상속을 했다, 현금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제출해야 될 증빙 서류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증여나 상속을 받았으면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신고서를 떼셔야 되죠. 신고서.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렸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거래 확인서나 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되고 임대보증금을 중간에 끼웠다 그러시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그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신고 항목이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편법 증여 많이 이제 하신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위법 행위 등이 이제 높은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누구한테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그 관계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조달 자금을 지급하는 수단,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조달 자금을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500만 원이나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항목들이 더 세분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게 바뀐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죠. 지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증여 상속 그리고 현금, 대출액 밖에 차입금으로 해서 액수만 기재를 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항목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금 조달 자금을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설을 했고 신설되는 조달 자금 지급 계획에 계좌 이체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가지고 승계를 하는지 등등의 항목들을 다 적으시고 금액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상속이라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받았다면 부부, 직계존비속, 그리고 부부간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부부, 그리고 얼마를 했는지 반드시 다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로 했는지 신용대출로 했는지 각각의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금액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밖에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을 했는데 부부간에 했는지 직계존비속간에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관계를 다 기재를 하셔야 되고 금액을 넣으셔야 되고 그 합계가 주택을 매입한 자금과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더 깐깐하게 규제 내용들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올 수 있겠죠. 그 질문들이 온 내용을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국토부에 가보시면 국토부 사이트에 보도자료에 상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사와 그리고 그 부분의 보도자료를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상세하게 깊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 작성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싶다 그러시면 국토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도자료에 한번 다운을 받아서 찬찬히 읽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계약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369라 적어놨는데 요 369 외우기 쉽게 외우기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이면, 그리고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도 6억 원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할 때 이때는 증빙 자료까지 모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발 편히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매입할지 고민을 하셔서 탈세는 안 되죠. 절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택을 매입하실 때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는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한 게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거죠. 돈을 좀 들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우리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죠? 실거래 신고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만 중개사한테 여쭤보시고 작성을 하셔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작성을 하셔서 함께 중개사에게 제출을 하시면 중개사가 신고할 때 같이 제출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정보 노출이 싫으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고 싶으면 신고관청에 가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을 스캔을 뜨신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는다든지 하셔서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직거래로 거래를 하셨다. 누가 대신해 줄 분 없잖아요. 그죠? 본인이 직접 가셔가지고 매수하시는 분이 실거래 신고서 그리고
증빙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모든 중개는 그렇습니다. 직거래 하시는 것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입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셔서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항목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목별 서류 15가지를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제출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을 매각하고 증여를 했다. 그리고 상속을 했다. 차입 등에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이게 뭐냐면 내가 주택을 매입은 하는데, 매입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이제 한 주택이 돼 있어. 그래 그것을 매도를 할 계획인데 아직 계약서는 작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대출을 받을 건데 아직 대출이 실행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먼저 원칙은 그렇습니다. 내가 신고할 당시에, 신고 시점에 매도 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지거나 증여, 상속, 차입 등이 자금이 조달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8주택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대출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에는,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에 대해서 기재는 하셔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는 하시되 증빙 서류만큼은 아직 뭐 자료가 없으니까 제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신고 관청에서 아마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신고 관청이 요청을 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셔야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과태료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 후에 그 매각 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 자, 일단 소유한 부동산을 먼저 처분을 하고 매각 대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매각 대금을 일단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을 자금으로 해서 주택을 거래를 해서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한다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매매 계약서하고 예금 잔액 증명서 중에 무엇을 내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실거래 신고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실거래를 신고하는 그 시점에 자금을 부동산을 매각했는 그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만약에 예금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 예금에 칸에다가 기재를 하시고 증빙 자료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 실거래했는 그 시점에, 신고하는 시점에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매매 거래 계약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거래 신고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오늘부터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약 시점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변경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 또 따릅니다. 2%의 과태료 처분이 따르는데 만약에 10억짜리를 매입을 하셨다 그러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적절한 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적절한 상태에서 내 상황에 맞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떨림없이 그냥 적으시고 증빙 자료를 만약에 제출해야 된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편법으로 뭐 한다고 괜히 하셨다가 나중에 과태료 처분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 경기도 중위 가격이 감정원에 따르면 3억 5천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게 되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냥 규제 대상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의 비규제 지역의 6억 미만 아파트는 당연히 풍선 효과가 오겠죠. 많지 않습니까? 또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냐, 뭐 군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인천 등등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이제 풍선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6억 미만 아파트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으니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자체가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이라도 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괜히 좀 떨려요. 그래서 괜히 좀 끄름직하게 거리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에 6억 미만 아파트나 아니면 규제 지역이더라도 3억 미만으로 좀 이렇게 자금을 옮기시려고 하시겠죠. 그럴 때 이제 풍선 효과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시흥이나 군포나 뭐 인천이나 갑자기 급등할 위험의 조짐이 보인다 하는 지역은 언제든지 조사를 하겠다, 기획 조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하셔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 내에 3억 미만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등, 자, 비록 규제 지역이더라 하더라도 3억 미만이면 3억 이상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니까 3억 미만이면 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죠. 서울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런 아파트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부분이 다세대나 빌라, 뭐 연립 등등이겠죠. 빌라로 칭하는 자, 그런 공동주택들의 인기가 아무래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는 3억이 넘지 않는 그러한 다세대, 연립, 이런 빌라들, 그런 빌라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기존에는 소액 투자로만 인기를 끌던 이런 지역인데 이런 규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자들이 아마 이쪽으로 좀 몰릴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지역 내이지만 3억 미만의 다세대 연립이 많이 있는 그런 유망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좀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좀 더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내가 불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 아니면 편법을 좀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뭔가를 제출해라라고 하면 괜히 좀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또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의해서 이거에 따른 풍선 효과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지역에 좀 투자해보고 싶다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나 궁금한 내용 전문가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양승묵 팀장과 함께 조금 어려운 경제 상황일지라도 이 집과 땅은 변하지 않겠죠. 지역 이야기 좀 분석하는 시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지역으로 가서 기분 좀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합정동 준비하셨거든요. 바로 좀 전해 주실까요? 예. 방금 설명드렸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입지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역,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서울에 있는 마포구의 합정동입니다. 자, 여러분 합정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거 다들 있으시죠? 뭐 북적이는 상권, 젊음의 열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합정동이 바로 그런 곳이고요. 또 보시면 마포구이지만 이 마포구 서울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여기 바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붙어 있으니까 입지적으로도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합정동에 합정역이 있습니다. 우리 합정역 5분 출구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합정동이 좀 유명하고 핫합니다. 자, 합정역이 있고 이 합정역 자체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에는 상암 DMC죠. DMC 업무지구 그리고 오른쪽에 용산 업무지구죠. 두 개를 연결하는 6호선이 지나고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한정거장 내려가면 당산역 있죠. 이 당산역은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이 지나가는데 이 9호선이 마곡이나 아니면 또 저기 강남을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요 업무지구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당산역이 바로 급행열차가 서는 정차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으로 출퇴근 그리고 향후에는 미래 먹거리인 마곡으로 출퇴근 그런 직장인의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이 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정거장 위로 올라가면 홍대 입구역이죠. 홍대 입구역은 1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과 그리고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만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쪽 합정역 일대 그리고 홍대거리 일대를 많이들 찾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합정동에도 외국인들이 꽤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만큼 핫하고 인기가 좋은 지역이 바로 이 합정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잠깐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서울시 구별 주간인구지수라고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마포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은 뭐 종로나 아니면 강남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에 활동하는 인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집가 상승률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자, 서울 마포구 여기 기사가 제가 따왔는데 너무 작게 써서 좀 안 보이실 테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2018년도 보시면 서울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 그다음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마포구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률이 아주 높은 뚜렷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합정동은 교통이 합정동이 이쪽인데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고요. 그리고 많은 지하철 이용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상권도 지금 현재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대 쪽의 상권, 그리고 상수 쪽의 상권, 망원 쪽의 망리단길 등등 이 상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권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은 좀 경기가 좋지 않지만 경기가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변에 임차 가격도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매가도 밀어올리는 그런 부동산 가격에 상승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권이 계속 확대된다는 것을 유념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일평균 지하철 이용객 수만 하더라도 바로 19만 명입니다. 그만큼 유입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합정동 일대 편의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합정동인데 사진에 좀 가려서 잘 안 보일 테지만 참고하시고 보십시오. 자, 합정동에는 바로 합정역에 메스나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메스나폴리스에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고요. 또 건너편에 마포 한강 푸르지오죠. 푸르지오의 아래 지하에 보시면 대형 서점이 전국에서 가장 큰 대형 서점이 위치하고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라이트 스퀘어라고 해서 각종 편의시설들 많이 상점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한 합정동 일대 자체가 많은 상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권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상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합정동에 한번 살아보시면 뭐 세입자나 아니면 원주민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합정동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그런 생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도 아주 잘 맞춰지는 지역입니다. 자, 임차가 왜 잘 맞춰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정동 일대에는 바로 홍대, 서강대, 이대, 연대, 종합대학교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정동에 원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임차 수요가 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아주 넘치기 때문에 원룸, 분리형 원룸, 투룸 할 것 없이 임차 수요가 아주 넘치는 지역이고요. 또한 위쪽에 보시면 상암 DMC 가깝습니다. 오른쪽에 용산, 종로, 도심,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영등포와 여의도 업무지구들, 주요 업무지구들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매우 편리하게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아주 탄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합정동 자체가. 그만큼 임차 맞추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룸, 쓰리룸, 원룸 할 것 없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세대들, 이런 다세대들이 임차하는 데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고객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 임차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합정동은 제가 부동산 들어가서 중개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하지만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만큼 이 지역이 탄탄한 임차 수요를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의심스럽다 그러시면 현지 부동산이나 발품을 파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 계획들, 개발 호재들도 잡혀 있습니다. 당인리 발전소, 여기 합정동 아래에 당인리 발전소가 있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지상 1층에 있는 화력 발전소를 지하로 내리는 세계 최초의 사업이라고 그러죠. 지상에 있던 그 혐오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시설들을 지하로 내리고 위쪽은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공원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거의 97% 정도 가까이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개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릴 것입니다. 살기도 더 좋아지는 것이죠. 혐오시설이 없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곳에 살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합정동 일대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걱정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왼쪽에 보시면 저쪽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곧 개통을 합니다.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개통할 건데 이제 거의 다 완성된 상태죠. 이로 인해서 이제 성산대교나 아니면 양화대교 쪽에 있던 교통 체증들이 한층 더 완화돼서 분산이 되고, 또 서남권역에서 이쪽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종에서 부천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의 이 원종 홍대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DMC를 거치는, 그리고 주요 산업진을 거치는 이 원종 홍대선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합정동에도 홍대선이 마지막 종착역이죠. 이 일대가 이 자체가 또 지역도 산업단지와 아니면 또 업무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몰릴 것이다. 지금보다도.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합정동 일대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 가고 싶은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 가고 싶은 거리가 많다는 것은 바로 임차 수요가 그만큼 많고 또 임대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매가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아주 3단계적으로 아주 좋은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걷고 싶은 거리, 가고 싶은 거리 이 자체가 그 하나의 개발 호재다라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한 장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리고 일자리 호재도 있죠.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는 자료입니다. 자,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이죠. 이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을 해 가지고 2023년까지 1,23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서울 마포에는 서울 창업 허브 센터를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입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아주 일자리가 아주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마포에는 뭐 DMC 할 것 없이 많은 일자리들이 고급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마스터 플랜 같은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 같은 이런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는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이러한 마포구에 대한 호재가 아마 합정동에도 같이 있는 합정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DMC와도 가깝고 서울 마포 창업 허브 센터와도 가깝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이쪽으로 더 몰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정동이 여기 서울시에 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에 보시면 이 합정과 당산권역은 같이 묶여서 수변 창조 문화 권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문화활동이나 공연활동 그리고 한강으로의 접근성 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숲세권이라고 하지만 강세권도 있겠죠. 그러한 만큼 이쪽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더 몰릴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쪽에 그러면 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 과연 투자가 가능한가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는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신축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죠? 구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속 노후화가 이루어지면 나중 향후의 미래에는 우리가 더 좋은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는 뭐 대부분 뭐 방 2개, 거실, 욕실로 제가 여기 맞춰놨지만 뭐 원룸, 투룸, 쓰리룸 다 괜찮습니다. 노후도가 진행 중이고 상권 발달로 지가 상승도 기대가 되면서 자, 중요한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3억 중반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또 자금 조달 계획서 3억이죠. 밑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세가와 맞췄을 때 보통은 4천에서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5천, 7천까지 무리 없는 자금으로 소규모의 소액의 자본으로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고 먼 미래에 우리가 계속 노후도가 진행이 된다면 정말 좋은 입지, 이 한강변이라는 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럼 뭐 로또이긴 하지만 그런 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향후에 엄청난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합정동에 대한 소개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네, 좋은 입지 그리고 소액이라는 투자금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투자처 계획 좀 세워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양승묵 팀장의 전략으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